인천 송도를 출발해 여의도와 서울역을 거쳐서 남양주, 마석을 가로지르는 GTX B노선 사업이 마침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2026년, 늦어도 27년 개통을 목표로 길이 80km 구간에 13개 정거장을 통과하게 되는 GTX B노선 사업은 지하 50m 터널에서 최대 시속 180km, 평균 시속 100km의 고속으로 달릴 예정인데요. 이 GTX B노선 개통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는 바로 이 수도권 교통난의 해소와 이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GTX B노선 예타 통과로 인천의 호재로 작용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그리고 연수구청장 고남석 구청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GTX B노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00만 이 수도권 서명 운동도 벌였고 했는데 이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두 분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예, 뭐 요새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이 건으로 많이 웃고 다닙니다. 네. 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국토위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의 힘이 제일 컸습니다. A 노선, B 노선, C 노선에 눌려가지고 B 노선이 그야말로 진짜 절대 위기에 있을 때 우리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과 함께 우리 인천에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갈 교통혁명을 반드시 한번 완수해보자. 이런 결의를 함께 하면서 시작한 이 사업이 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만인 서명운동을 우리 연수구와 남동구 주민을 포함한 인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12개 지자체 전체 단체장들 함께 결의해내고 이런 힘들이 중앙과 우리 지역에 함께 어울리면서 이 문제를 결국 해냈다는 어떤 자부심이 더 굉장히 큽니다. 그렇군요. 저희 윤관석 의원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마침내 GTX-B 예타 심사가 지난 21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막 10여 년 만에 걸친 거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 인천 시민들과 함께하는 수도권 교통혁명의 그 출발이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또 시민들이 보내준 열정과 그 노력을 더 보답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시민들의 또 합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경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GTX-B가 워낙 그 예산도 5조 7천억, 나중에 거의 6조 정도 들어가고 보는데 예산이 큰 만큼 통과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습니다만은 시민들의 성원 덕분에 이번에 통과라는 그 열매를 얻었습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GTX B노선 사업 개통으로 이 기대되는 가장 큰 효과, 아무래도 이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이 서울 접근성의 이 대폭적인 개선일 텐데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예상하시는지 우리 윤관석 의원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세계가 다 요즘은 이제 교통혁명 시대인데 특히 이제 수도권에 거의 뭐 서울, 경기 한 2천만 정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2천만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서로가 하루에 이동하는 인구가 이 3개 광역시가 한 200만 이상이 넘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또는 학업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업 비즈니스 때문에 이동을 하는데 이 광역교통망이 인천이 가장 열악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B의 개통은 빠른 속도로 그 광역교통의 그 교통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업무의 편리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계를 넘어서는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300만 인천 시민들이 광역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인천에 항만이 있고 공항도 있고 또 이것이 다 연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복합적인 그 융합 발전하는 데 있어서 GTX-B의 연결이 단순한 공간의 이동 수단만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에 인천의 그 도약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GTX B노선 개통으로 연수구에서 특히 이 송도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 예타 이 통과가 되면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 음악회도 크게 열었는데 뭐 3만여 명의 주민이 참여할 만큼 정말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뭐 주민들의 이 반응을 체감하시는지요? 예, 뭐 아주 굉장합니다 요새. 근데 그날 또 3만여 명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서울로 진입하는데 심지어 한 왕복으로 하면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래가지고는 도대체가 도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고요.
또 심리적으로 상당히 그 변방이라는 느낌들을 이 수도권 주민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공항, 항만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송도 국제도시가 20분대에 이 수도권 진입이 가능한 이런 교통혁명으로 인해서 실제 기업과 또 문화예술의 제반의 공연이나 이런 것도 색깔 있게 우리 인천과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의 색깔에 맞게 진행이 되면서 도시 경쟁력이 우리 수도권 내에서 최고로 자신 있다. 이런 자신감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불타듯이 살아오르고 뭐 활기가 넘치는 그런 아주 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현재는 이 서울 중심부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히 송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편도로 1시간 50분, 뭐 많게는 정말 2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이 GTX 비노선이 개통이 되면은 청량리까지 27분대, 서울역까지 27분대 도착이 가능하다. 그만큼 이 송도 지역, 연수구 지역 주민들이 이 GTX 비노선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 더 여쭤보면 이 경제 자유구로의 투자와 또 이 기업 유치도 굉장히 활발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지금 현재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클러스터가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부대 산업들이 지금 전진 배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9개 대학이 넘는 국제 유수의 대학들이 또 유수한 인재들을 지금 배출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국제적인 기구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능 있는 인재들이 지금 이미 결집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수도권, 특히나 서울과의 지역적인 어떤 거리에 대한 거리감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우수한 인재들이 여기로 진입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투자자나 이런 분들은 인재가 모이고 뭔가 경제력이 활성화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투자는 상당히 활성화될 거라는 걸 확신하고요. 특히나 강남식 교육이 아니라 이제 국제 글로벌에 맞는 그런 교육 스타일을 우리 송도 스타일을 만들어내게 되면 더더욱 외국에서도 찾아오는 이런 투자 유치들이 많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뭐 송도에 있는 이 글로벌 대학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글로벌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인천의 이제 그 전략적인 그 가치가 공항하고 항만하고 그다음 경제자유국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급행 광역철도인 GTX B 노선이 개통이 된다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엮을 수 있는 그런 그 상승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권한부총장님 말씀대로 바이오라든가 첨단 산업이 이제 경제자유국의 유치가 되고 또 외자 투자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우리 인천항과 그 다음에 공항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송도 쪽에 또 신항이 지금 시대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도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송도에서 그 관광 그 전략 회의를 갖다가 직접 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광 산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으로, 항만으로, 그 다음에 신항으로 들어오신 관광객들이 빠른 속도로 서울로 이동해서 또 볼 수도 있고 또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 관광적 측면, 우리 내부의 경제자유의 기업 유치의 발전 측면에서 GTX-B가 가져오는 효과는 상당히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뭐 말 그대로 인천시의 슬로건이죠. 이 사통팔달을 이루는 데 핵심일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이 인천 신항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GTX B노선 아무래도 이 송도에서 이 출발하는 만큼 인천 신항과의 연관성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GTX B노선이 개통하면은 이 한창 개발 중인 이 인천 신항과도 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네, 이제 개통되려면 좀 시간이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이제 신항이 더욱더 발전돼서 뭐 아까 제가 간단히 예를 들었습니다. 크루즈 같은 것도 대표적인 그 하나의 사례가 되겠죠. 네. 크루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항에 대해서 우리 권한부총장님 더 많은 애착과 열정을 갖고 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광역교통과 연결되면서 관광에 대해서 큰 저희가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항만이 갖고 있는 항만 경제권, 그 다음에 광역철도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 효과를 일으킬 거라 생각하고요. 또 주민들에게는 워라벨이죠. 그야말로 저녁 있는 삶, 일과 그
여유와의 균형들을 맞춰줄 거고 송도 그다음에 또 제가 또 남동구 지역 국회의원 남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인천시청에 있으니까 남동 쪽이 이제 최대 지금 인구가 결집하고 있는데 거기 부평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인천 전체를 관통하는 힘이고 항만에서 광역철도로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제 효과로 다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 우리 문화평님 더 잘 알고 그렇죠. 안 그래도 이 4월 말이었죠. 이 크루즈 네. 터미널이 개장하면서 또 부청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는데 어떻게 전망? 우리 윤관석 의원님이 지금 국토의 간사로 있다는 것은 우리 인천을 위해서 굉장히 좀 좋은 기회입니다. 네. 사실 이 GTX 관련해서도 이게 AC 노선에 눌려가지고 B 노선이 뒤로 제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이해찬 대표를 설득하고 또 기재부 장관을 단판지어서 결국 원래 12월로 생각했던 거를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8월로 땡겨서. 네.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일정에 반영되고 그 착수 시기를 굉장히 빨리 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민자 적격성 심사를 사실 올해 이렇게 바로 땡겨서 지금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측면들이 바로 국토 간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항만도 지금 이제 같이 합심해서 우리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이 윤관석 의원하고 이게 이제 남북 관계가 지금 굉장히 경색돼 있습니다만 이제 남북 관계가 좀 더 되게 되면은 함께 노력해서 크루즈를 우리 공항을 타고 와서 기종점을 우리 인천 신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남포와 베이징과 남포하고 이제 천진에서 일본까지 연결한 지금 일본 관계는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대동북아 크루즈 라인을 만들어내는 그 힘도 우리 인천에서 출발할 것이고 그 힘도 함께 해나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신항뿐만 아니라 크루즈는 우리 이 교통 크루즈 GTX 교통혁명과 아울러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렇게 밝은 전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일각에서는 이런 이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GTX A 노선 사업은 이미 타당성 조사가 2014년에 마무리됐는데 지난해 12월 착공식이 열렸지만 아직 이 공사는 시작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B노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A, B, C 노선 중에서 가장 많은 이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사업 시기에 대한 불안감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청장님께 먼저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우리 윤관석 의원께서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윤관석 의원이 잘 막아내지 않겠어요. 네. 사실 이제 5조 6천억 정도면 네. 이제 이게 민자 적격성 심사를 통해서 60%가 가게 되면 한 3조 조금 넘는 돈이 민자를 통해서 진행이 되면 나머지 2조 넘는 돈이 결국 정부가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정부의 몫이 중앙정부가 70% 정도 하고 우리 서울, 인천시나 이제 관련된 광역시도가 이제 30%를 분담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돈의 문제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노선이 굉장히 좀 경제성이 좀 어려운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지만 실제 왕숙 신도시부터 시작해서 경제성 있는 형태로 지금 많은 부분이 갖춰졌기 때문에 저는 민간 자본들도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 내는 부분을 충분히 진행할 거라고 보고요. 또 수도권 내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왜냐면 A노선, C노선은 다 이게 강남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강남 중심의 수도권 정책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정책적인 대전환을 가져가는 부분에 우리 윤관석 의원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면 300만 인천 시민이 함께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기에 조기 착공하고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이거는 국가 경쟁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시민의 힘 그리고 이 민자 유치 60% 그리고 나머지 중앙정부와 이 광역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또 윤관석 의원님 어떻게 GTX 생각하세요? A가 이제 14년도에 이제 통과되고 착공 시기가 늦어진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민원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형 민원들이 이제 그 철도 노선을 통과하는 데서 발생하면 그걸 좀 해결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늦어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B노선이 재원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5조 7천억 한 6조 정도로 늘어날 걸 봅니다만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이 통과 이전에도 통과만이 능사는 아니고 통과한 이후에 빠른 그 집행 준비 이것이 이제 조기 개통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준비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이 GTX-B를 통과하는 그 지역이 기초단체로는 송대 출발해서 남동, 부평 거쳐서 서울에서 남양주, 경기도까지 가는데 12개 지자체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지자체 장들과 작년 말에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도 했고 서명운동도 한 바가 있고 또 국토부 장관 만나서 촉구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의원들이 한 12명 정도 있습니다. 같이 합동으로 토론회도 저희가 지난 5월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같이 나서게 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많이 이 GTX-B의 교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원동력이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통과되자마자 기본사업계획을 잡는 게 중요한데 기본사업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22일 날 이미 지난 8월 22일 날 민자 적격성 검토를 요청을 한 신청한 상태입니다. 국토부가. 그리고 내년 예산에 기본계획 예산 비해서 전체 저희가 볼 때는 70억 중에 10억 정도가 이미 내년에 반영이 돼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수시 배정을 받아서 내년 조서 예산을부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빠른 기본계획과 적격성 심사를 통해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렇군요. 뭐 GTX B노선 사업, 뭐 두 분 정말 말씀대로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자마자 이 민간 적격성 심사를 이제 신청을 하는 등 정말 힘있게 이 추진력을 가지고 이 추진하고 계신데요. 결국 이 말씀처럼 이 재원의 문제인데 이 사업이 끝까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이 중앙 재정, 결국 국비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뭐 국토교통부에서 철도 사업을 담당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예산을 적기에 잘 확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에 준비하는 기본계획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그 설계가 끝나고 본격적인 이제 착공에 들어가는 시기에 그 예산도 중기 예산 계획에 잘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토부를 넘어서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대규모 사업이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로 왕숙지구라고 경기도에 한 3만 세대 들어가면서 이번에 경제성을 높였는데 그 도시가 완성되는 시기가 있고 이 철도 교통되는 시기인데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확실하게 지금 중앙정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 예산이 거기에 맞게 배정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것 같은데 아까 이 300만 인천 시민의 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민간 차원이 시민 차원이라던가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분담으로 돌아오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윤관석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중앙정부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바로 그 점에서 12개 지방자치단체장과 3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2,500만 수도권 주민 중에 약 800만 명이 이용할 걸로 예상되는 이 1년에 유동인구는 200만입니다만 어쨌든 그 인근에 있는 도시까지 한다면 800만 이상이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또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기 신도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왕숙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와 같이 또 원성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신도시 정책에 안 되게 하기 위해서도 지금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의 필요성과 절실함들을 그쪽에 있는 주민들, 결국 주민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주민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는 것 필요할 때마다 함께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12개 기초자치단체장 그리고 이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똘똘 뭉쳐서 이 속도감을 가지고 이 추진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한편으로는 이 개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이 될 텐데 또 이로 인해서 인천의 자본이 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여기서는 서울이 되겠죠. 이 역의 유출에 대한 우려도 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나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 120년 전에 이제 경인전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결국은 서울로 모든 물자들을 이제 운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쩌면 사용됐고 또
우리 인천의 도시적 발전도 보면 서울로 가까이 하는 형태로 그동안의 정책들이 진행됐습니다. 네. 이제 다시 한번 120년 뒤에 교통혁명이 이루어지는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그때처럼 또 이 뚫린 터널을 통해서 25분 만에 순간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이 교통혁명 선상에서도 또 똑같이 서울 바라기로 갈 거냐. 이 문제는 우리 300만 인천 시민들의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중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저는 그거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이미 공항과 항만과 대유수기업들이 클러스터가 형성된 도시의 경제 구역이 있고 이 모든 잠재력들이 만만하게 타 도시로 빨려 들어가는 서울로 편입되는 이런 과정은 이제 반복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만의 색깔을 갖는 정책들이 매우 필요하다. 문화예술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이런 색깔을 통해서 인천에 가야 한다. 교육을 위해서도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도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자리를 위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가는데 왜 우리가 빨려갑니까? 그래서 중대한 시대적 전환점이 바로 이 교통혁명 GTX와 함께할 거다. 저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신 있다고 보고요. 물론 자신감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우리 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그런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들의 이제 앞으로의 존재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이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이 됐고 이 하드웨어가 갖춰진 만큼 그에 맞는 이 소프트웨어를 갖춰야 된다, 시급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윤관석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인천의 위상이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 인구만 해도 전국의 3위 도시가 되는 300만을 넘어선 상태고 또 경제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서울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갖고 있고 또 생산해내고 있고 더욱 발전시킬 거기 때문에 저는 도시로서의 그 경쟁력과 자신감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권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지방 분권이 많이 진행돼서 단순히 그냥 행정 권력에 대한 권한만 넘어온 것이 아니라 요새 재정 분권이라 해서 재정 분권도 여러 가지 인허가의 어떤 그런 권한들까지도 다 넘어오고 요새 자치경찰, 교육자치까지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인천이 광역시에서 충분히 자족성을 가지고 이런 광역 절도를 활용해서 더욱더 서울을 배후지로 해서 인천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스케일을 넓히면은 아까 잠깐 언급됐습니다만은 이 남북 관계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만은 서해 바다가 평화의 바다가 되고 또 우리 경제권이 이제 그야말로 남북 경제를 한 채 아울리는 그 남북 경제 협력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동북아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국제 도시로 인천이 송도라든지 여러 군데 자리 잡게 된다면은 그 와중에 또 남동의 스마트 산단이라든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것을 GTX-B가 연결한 광역철도로서의 그 수단이 된다면은 저는 더욱 오히려 인천 발전의 촉진제가 될 거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방자치 분권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인천도 예전과 다르게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객 유출에 대한 이 우려는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300만 인천 시민의 염원이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 GTX 비노선이 개통이 되면서 이 소외받는 지역 특히 이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이 GTX 비노선이 시청이 아니라 주안을 경유하는 게 사업성이 더 높다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이 GTX 비노선이 이렇게 송도와 이 시청을 중심으로 지나면서 이에 대해서 이 상대적으로 이 박탈감을 느끼는 원도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런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점은 이제 미추홀구 총장님으로서는 또 그쪽 정치인분들은 충분히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GTX 열차를 완행열차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가는 곳마다 원하는 곳마다 다 들러서 가면은 똑같이 전철이지 그게 무슨 급행열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종점, 시청, 부평 세 군데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와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을 어떻게 자체 내에 순환망을 잘 만들어서 그 파급 효과를 확산시켜 나갈 거냐. 이거는 우리 공동의 과제이지 어느 한 지역만을 발전하기 위한 어떤 욕심으로 이 사업이 전개되지도 않았고 또 윤관석 의원이나 저도 자기 지역에 대한
이기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나 이런 소외의식을 충분히 같이 회복하는 형태로 정책들을 많이 펴나갈 준비를 또 박남준 인천시장하고도 같이 함께 그런 논의를 해야죠. 당연히. 윤관석 의원님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예, 뭐 이 노선은 경제성을 중심으로 이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더 구체적으로는 이후에 설계 과정이나 진행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성 기준으로 중심축이 결정이 되면은 나머지는 다양한 지선축으로 빨리 결합할 수 있게 그 교통망을 만들어가는 게 이제 원래 뭐 세계적인 추세고 또 기본적인 그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는 인천의 경제 발전에 골든 타임이 오고 있다. 지금 이제 그 항만 경제권, 공항 경제권 이런 것들이 점점 자기의 중심축을 강화하면서 그 효과를 넓히고 있고 여기에 이제 GTX의 경제권도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마트 산단이나 다양한 일자리 또 항만과의 결합 이런 것들이 통해서 첨단 산업 유치들이 오기 때문에 이 주변들도 다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말 그 경제 발전의 골든 타임으로 하나의 GTX 경제권을 만들어가는 것은 또 우리들의 앞으로의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와 각 지자체와 또 인천의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함께 중앙정부를 향해서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끊임없이 개통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GTX B 노선은 최대한 이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고 또 두 분도 그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결국 이 노선을 중심으로 이 최대한 이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인천 지역 내 교통망이 개선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이 GTX B 노선 사업이 비단 이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이 300만 인천 시민에게 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시민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의원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뭐 수도권의 교통혁명이 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인천의 교통혁명은 이제 시작입니다. GTX-B를 기점으로 해서 인천 경제발전의 골든타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GTX-B가 가져올 많은 변화, 경제적인 상승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천시와 또 각 지자체가 시민들과 함께 잘 준비하고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개통 준비를 해서 착공이 돼 마침내 그 GTX-B가 인천의 교통혁명을 앞당길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관심 갖고 함께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GTX-B 노선이 앞으로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이제 제2 경인전철 우리 청학역에서 시작해서 구로까지 30분대에 가는 이 노선도 완비돼야 될 것 같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항만까지 연결되어지는 철도 인입선이 지금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GTX가 가져올 파급 효과들을 또 다른 형태의 이 철도 노선과 교통 노선들을 확충해주는 작업도 앞으로 중앙정부와 시정부 또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과 아울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만과 공항의 이 연계성을 어떻게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력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전 인천시 차원에서 다시 한번 토론을 좀 전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예술도 마찬가지고 그 다양한 부분을 이제 서울을 바라보고 찾아갔던 우리의 그간의 모습을 지워버리고 이제 공항과 항만 있는 바다를 향해서 그리고 열려있는 바다를 향해서 대동부가 평화 노선을 만들어내고 우리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는 인천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길이 열렸다. 배꼽선에 배꼽이 뚫리듯이 이제 뚫린 이 상황을 잘 이용하는 것이 우리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고 300만 시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윤관석 의원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5년 만에 마침내 이 GTX B 노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GTX 3개 노선 모두 예비 타당성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인천 시민의 바람이 간절했던 만큼 이 철저한 준비로 이 수도권 교통의 획기적인 개선책이 되길 바랍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계신 윤관석 의원 그리고 고남석 연수구청장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시사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